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오가는 국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타를 통과하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까지 넓어지는데요. 2030년 준공을 앞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읍에서 복내면까지 연결되는 국도 15호선입니다. 국내 유일의 발사 장소인 나로 우주센터까지 진입하는 도로지만 왕복 2차로에 불과합니다. 국도 15호선은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대형차와 화물 운송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도 잦고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애로사항이 잇따랐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거는. 앞으로 이렇게 좀 확장이 돼야 되고 반드시 도로가 잡아져야 돼요. 그 또 우주 발사대가 있잖아요. 고흥군도 국도 15호선 확장을 위해 수차례 관계부처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어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왕복 4차로로 확장되면 고흥 복내 간 이동거리는 37km에서 31km, 시간으로 따지면 15분으로 지금보다 35분 정도가 줄어듭니다.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인데 무엇보다 가장 기대되는 건 지난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고흥군은 내년 민간 발사장과 2030년에는 국가산단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핵심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로 고흥군과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앞당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에는 총 5,1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예타 조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해 여름 나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심각한 미분양으로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이젠 전기와 수도까지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580여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철수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용역업체가 수개월째 관리비를 받지 못하면서 업무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공과금을 내고 또 우리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못 버티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철수하겠다는 거죠. 입주민들은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고 있었지만 문제는 미분양이었습니다. 전체 588세대 중 36%만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 중 상가는 82세대인데 단 2세대만 영업 중입니다. 이 같은 미분양 공실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서 관리비를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이 계속 분양되지 않으면서 시행사가 관리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겁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8개월 동안 관리비 5억 원 가까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건물 2층 상가 부분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비어 있고요. 사람이 없다 보니 이 에스컬레이터도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철수하면서 당장 소방, 엘리베이터 시설 등을 관리할 직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과금도 수개월째 내지 못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똑같은 문제로 관리사무소가 철수했고 폭염의 에어컨 가동이 이틀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반년 사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입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고 전기랑 단수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태여가지고 더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나주시는 민간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예고대로 전기나 수도가 끊길 경우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여수시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신규 시책 사업으로 정치망 어업 감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정치망 어업의 어장관리선과 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올해 처음으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치망 어업 2건에 대한 폐업 지원과 어선 해체, 어구 철거 등 관련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수시 관내에는 총 39건의 정치망 어업 면허가 발급돼 있으며 여수시는 향후 감척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면 최대 10건까지 감척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할 여수문화재단이 빠르면 오는 7월 출범합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변화와 도약의 시발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여수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시작해 재단 설립 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은 물론 전남도의 1차 사전 협의까지 모두 마쳤고 이제 전남도 2차 설립 협의만 남았습니다. 여수시는 1분기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조례제정과 이사회 구성, 법인 등기 등을 거쳐 7월에는 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으로 재단이 입주할 건물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조직은 문화예술진흥과 축제기획 운영 등 4개 팀 30명 안팎의 규모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 분야의 통일성 있고 일관된 정책 수행이 가능해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익사업 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 지원이 우선 기대됩니다. 행정 인력이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잦기 때문에 이제 문화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서 문화재단에서 또 문화재단을 활용한 후원이나 기부, 모금,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예술인과 지역민들에게는 창작과 관람, 여가와 복지라는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자연 문화를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들에게 창작 기회를 다양하게 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현재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목포시 등 8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고 올 상반기에는 나주시가 설립할 예정이며 광양시와 고흥군 등도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문화된 문화예술 지원 전담 조직의 출범으로 문화 거점 도시를 향한 여수시의 행보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무역협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는 202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광주 전남 주요 품목의 수출 제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그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해외 현지 생산 증가, 석유 제품 가격 하락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 전남의 수출액은 반도체와 석유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2023년보다 3.2% 줄어든 61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을 통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연금과 주민펀드로 확장하면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라는 2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고 김환기 화가가 태어난 신안군 안자도 1980년대 이후 쇠락했던 이 섬이 3년 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변화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30억 원의 발전 수익금을 주민에 나눠주는 햇빛연금이 시행되면서 안자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치 전 2,694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051명으로 357명 증가했습니다. 자라도, 지도, 비금도 등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 다른 섬들 역시 인구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렇다 치기지만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햇빛연금을 받는 신안군 주민은 16,000여 명, 이는 전체 인구의 45%에 달합니다. 4인 기준 한 가구가 받는 햇빛연금은 많게는 연간 1,000만 원. 연금은 전액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람연금도 도입됩니다. 자운돌을 시작으로 풍력발전 수익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2년이 되면 1인당 매월 50만 원 수준의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줄 수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완착한 그런 자치단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신안군은 연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주민펀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기반으로 주민들은 연간 13%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과 협력해 1,000억 원 규모의 신안 군민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신안군. 전국 최초란 수식어를 단 이 실험들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낼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시내버스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버스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카카오 측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카카오 지도상에서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버스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여행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민물 가마우지 때 배설물로 백화 현상이 발생한 장군도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덮개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어제 여수시에 따르면 가마우지 서식처를 제거하기 위해 드론으로 그물을 설치했으며 봄철에는 고압수를 뿌려 나무를 세척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민물 가마우지는 기후변화로 텃새화가 진행돼 국내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어제 전남체육회관에서 2025 전남선수단 훈련 개시식을 열고 우수 성적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훈련 개시식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선서와 지도자와 선수 대표의 신년 각오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